안녕하세요. 라디오 화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예, 환절기라서 그런지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해서요. 여기저기 기침 소리도 들리는데요. 네. 이런 데일수록 우리 주부님들은 가족들 건강에 정말 신경들 많이 쓰이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는 몸이 많이 아픈데요. 네.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픈 줄 몰랐네. 좀 참아봐. 감기에 무슨 약이야? 아우, 듣기만 해도 얄미우고 있지 아주. 예. 하지만 이런 경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많이 아프시죠? 곧 나아질 겁니다. 이래서 또 표현봉 씨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말 감기약 먹지 않아도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날 것만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 있나 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요. 네. 이 말은 때로는 기쁨이나 위로가 될 뿐 아니라요. 개인의 인격이 되고 재능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기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라디오 화법 여행이 눈부시게 빛을 발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분도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욱 뜻깊습니다. 화법 여행의 길잡이시죠. 인천교대 박인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인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앞에서도 저와 표현봉 씨 얘기 들으셨을 텐데 오죽하면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말 한마디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겠죠, 교수님? 네, 그렇죠. 무슨 중요한 외교적談判같은 데서 네. 네. 말 한마디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얻는 것이라든지 원래 이제 말은 말이죠. 말을 해버리고 나면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이 시댄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예. 말라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말 속에 이미 그런 실천력이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도 그렇게 이제 감기에 대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현상은 똑같은데도 예. 다른 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두고 참 신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참 소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현상 자체는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신중하다라는 말을 찾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네. 맞아요. 조용한 사람한테 정적이다 대신 뭐 지루하다 고루하다 이러면은 아주 맘상하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예. 네.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화법여행. 오늘의 목적지는 어딘지 오늘 주제를 좀 알아볼까요? 예, 네. 교수님. 내가 중간에서 이제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아랫사람을 윗사람한테 직장에서 이제 소개해야 될 경우라든지 또 집안의 무슨 행사나 이런 데에서 예. 윗사람을 아랫사람에게 소개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중간에서 다른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점을 좀 들여다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평범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자네 말이야. 이 회사 생활이라는 건 말이야. 그 학교 다닐 때와는 달라서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말이지. 본 부장님. 어떻게 이게 사무실까지 친히 방문을 하셨습니까? 어때요?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럼요. 예. 새로운 얼굴인데 신입사원입니까? 예. 그 지난번에 입사한 신입사원 장동건 씨입니다. 이름이 장동건 씨라고요? 예. 아유, 누구랑 많이 닮은 것 같네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뭐 요즘 젊은이들 그렇지만 제가 이 신입사원들 교육에 하루를 48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장님. 장동건 씨.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장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람이 근절을 올려도 시원찮만해. 자네가 어딜 악수를 먼저 차거나. 이게 정신이 사람이야, 사람 이게. 아니, 자신감 있고 패기 있어 보여서 좋습니다. 예. 아닙니다, 봉 부장님. 제가 이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자네 이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회사의 기둥이자 대들보이자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팀의 봉 부장님, 위대한 봉 부장님이시라네. 네. 이분 대단하게 모시네요. 진짜. 어유, 예, 엄청나시네요. 근데 흔히 이런 광경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교수님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물론 부탁드릴게요. 꽁트를 약간 코믹하게 이제 구성을 했지만은 예. 우리가 대략 엿볼 수 있는 교훈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담당 과장이 상사인 부장에게 소개하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이건 꽁트로서 좀 우습게 처리한 것이지만은 정중하고 공손한 느낌이 조금 모자란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소개하는 분이 너무 좀 호들갑스러운 네. 그러네요. 그런 장면이 돼 있고 예. 다만 그 소개를 받는 그 부장 이분이 보이는 모습이 상당히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 어떻게 결점처럼 보이는 사항도 장점으로 인정해 주려는 노력 네. 이런 게 필요하죠. 사실은 중간에 소개하는 분이 그 부하가 가지고 있는 결점 요소 같은 것들도 장점 요소로 바꾸어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북 돋아주는 이런 소개가 되면은 소개를 당하는 그 부하 사원도 우리 상사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중간에 소개하는 분이 이 아래 그 부하 사원을 너무 좀 야박하게 소개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분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좀 과장되어 가지고 너무, 예. 오히려 조금 좀 그 장난기처럼 그렇게 전달이 돼서 진지한 면이 좀 모자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이런 네. 분들이 또 대체적으로 밥도 안 사고 그래요. 살살살. 하긴 그렇더라고요, 예. 진짜. 근데 이렇게 예. 윗사람 아랫사람 이제 맞닥뜨려서 소개를 할 때는 어느 쪽을 먼저 소개하는 게 예인가요? 이게 이제 뭐 상황이 다양하니까 네.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선 그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시키고 네.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은 윗사람을 아랫사람에게 소개를 시키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다 있을 경우에는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소개시키고 나면은 윗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도 그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고 네. 윗사람이 다시 소개자에게 자기 소개를 부탁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식하고 이제 그 새로 반편성이 된 새 학기에 어머니하고 백화점에 갔는데 새로 그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새로 된 네. 담임 선생님을. 우연히. 네. 이럴 때는 참 누구를 어떻게 먼저 소개시켜야 되느냐가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도 얼른 상황 판단이 쉽지는 않죠. 정말 그러네요. 예. 예. 예, 뭐 그래서 이건 이제 상황마다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윗사람의 개념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반론적으로는 아랫사람을 먼저 윗사람에게 다음에 윗사람을 아랫사람에게 이런 방식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윤봉 씨하고 저하고 있는데 박인기 교수님이 딱 나타나셨다. 네. 그럴 때 표윤봉 씨가 이제 저를 소개해 줄 때는 예. 저부터 교수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렇겠죠. 그렇게 예, 되는 예. 거죠, 이제, 순서가. 예. 예. 제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예. 아니지요. 예,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게 악수를 불쑥 청했다가 혼쭐이 났어요. 맞아요. 예. 이게 결례되는 겁니까? 대체로 이제 우리 예법에서는 그 악수를 먼저 청하는 것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제 먼저 청하게 되고 예.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성 남성일 때는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악수를 청할 때 이게 이제 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조금 좀 그 악수 예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제 중간 소개자가 야단을 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럴 때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받는데 눈을 안 마주치자니 그렇고 어르신은 눈을 똑바로 들고선 이렇게 인사를 청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시선 때는? 처리. 시선. 예. 뭐 자세하고도 관계가 되겠는데 너무 정면으로 마주서는 것보다는 윗사람일 경우에는 약간 비껴서는 그런 자세가 어떨까 싶습니다. 가령 정상회담 같은데 양국 정상이 예. 만나서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는 1대1로 바로 딱 서게 되죠. 그렇죠. 그런 예. 경우는 이제 그런데 윗사람과 아랫사람일 때는 아주 정면에서 마주보는 것보다는 약간 각도를 줘서 비껴서는 모습이 좋을 것 같고 예. 또 소개하는 사람이 이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조정하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소개되는 아랫사람은 대체로 시선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약간 아래쪽으로 그렇게 예. 시선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약간 아래쪽. 예. 예. 그리고 이제 소개를 받는 어른쪽, 그 어른쪽은 대단히 부드럽고 친화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는 중간중간마다 윗사람이 어떤 지금 소개받는 사람을 대하는 어떤 부드러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꽁트에서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 네. 있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을 말이죠. 예. 아니, 본부장을 물어보고, 멈춰! 그분이 이러면서 표과장이었죠? 네. 저는 만약에 상사가 이러면 당장 사표를 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신입 들어가자마자 정말. 어쨌든 면전에서 이렇게 그죠? 잘못을 꾸짖는 거는 예.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설사 잘못이 있다 해도 나중에 조용히 따로 불러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집안에서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흔히 집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너무 따지지 않고 아무 데서나 야단을 치는데 예. 그 아이가 야단을 맞거나 질책을 당할 때 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봉변 장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배려가 필요하죠. 예. 네. 그리고 정말 얘기를 들을수록 소개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인사만 시켰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얘기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소개자의 몫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개 장면이 그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끝날 때는 뭐 소개자의 역할이 그렇게 끝나지만은 소개 장면 자체가 길어서 예. 네. 그러면 우리 뭐 앉아서 간단히 차라도 들면서 이야기를 할까요라든지 이제 장면이 이렇게 연장이 그렇죠. 됐을 때는 소개자가 그 뒤의 장면까지도 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양쪽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공동 화제를 꺼내준다거나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일 경우에는 화제의 중심축을 아무래도 윗사람한테 놔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윗사람의 관심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좀 전개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양쪽을 소개할 때 좋은 점들, 장점들 예. 그런 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주면은 분위기가 화목하게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하면서 최대의 그 과제가요. 네. 공통된 화제를 정말 못 끌어내요. 그래서 신중한 표현봉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저도 표현봉 씨? 마찬가지죠. 이 사실 공통된 화제를 끌어낸다는 거는 예.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야 그렇죠. 많은 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요. 젊은 층하고 이제 갑작스럽게 닥쳤을 적에는 스포츠 얘기를 꺼내면 거의 얘기가 통합니다. 스포츠 얘기. 예, 요새는 이제 국내 선수들이 해외를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이제 꺼내면 화제가 좀 되고요. 아주머니들을 만날 경우에는 예. 무조건 드라마죠. 요즘 같은 그렇군요. 이병헌 씨하고 송혜교 예. 씨 나온 거 봤냐? 장서희 씨 나온 거 봤냐? 봤냐?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꺼내면 백발백중 한 뭐 10분, 20분은 금방 가죠. 배워야 돼요. 역시 저 같은 경우에는 고작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뭐 식사는 하셨어요? 오시는데 차는 안 막히셨나요? 뭐 이런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공통 화제로 삼으면 좋을지 몇 가지 좀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표인봉 씨가 아주 좋은 접근법을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일반적인 관심사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평소에 챙겨둬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의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의 경우는 군대 이야기 좋죠 아주 뭐 그냥 예. 이거는 세대가 좀 벌어져도 옛날엔 몇 사단에서 근무했느냐 어디에서 근무했느냐 뭐 주특기는 뭐였느냐 해서 이야기가 이어지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이 뭐 반드시 꼭 좋은 점은 아닙니다만은 고향과 관계된 그런 인연들을 굉장히 따지는 편이죠. 그래서 고향, 그다음에 그 군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와 관계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그 각자 개인에 대한 관심을 좀 좁혀가기 위해서는 이름에 관해서 혹은 두 사람이 아는 제3의 인물 그렇게 끄집어내면 갑자기 가까워지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찾아보는 노력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알려진 인사 중에 아까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아는 공통의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예. 이제 그 인물이 이 대중적인 인물이 돼서 그렇지만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이야기의 심도를 깊게 해보려면은 시사적인 관심. 그 신문을 열심히 읽는 것은 교양인의 자세로서는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공통의 시사적인 관심을 가지면 좋고 윗분이 이제 연령차가 한참 있을 때는 그 윗분의 건강 그다음에 윗분이 가지는 어떤 취미 생활 이런 거 중심으로 아랫사람이 접근해 가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점을 잘 알아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소개하는 사람의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이라면 예. 남녀를 각각 소개할 때, 여자를, 레이디 퍼스트? 여자를 먼저 소개해야 하나요? 그렇게 소개하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예. 진짜, 순서가 뭐예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야말로 정말 영어로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소개를 받아야 할 여성과 남성이 뭐 사회적으로나 연령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큰 차이가 없을 때는 레이디 퍼스트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성에게 남성을 먼저 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텐데. 남성을 먼저 소개해 준다. 그렇죠. 예. 근데 여성에게 남성을 먼저 예. 소개를 하는 모습이 돼야 상황이 되겠죠. 조금 어려워지려면 남자는 연장자고요. 예. 여자는 나이가 어린데 여자일 경우. 예. 그럴 경우는 또 누굴 먼저 해야 되나요? 이제 연장자의 개념이 네. 확실히 연장자라는 것이 나타날 때 소개자를 포함해서 이 여성보다가 나이로만 연장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적인 조건에서 이분이 하여튼
윗분이다 예. 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또 여성을 먼저 남성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예. 하지만 연장자라도 뭐 소개팅이나 말선일 경우에는 남성을 여성에게 그렇죠. 먼저 예. 소개해 주는 게 예의일 보통 우리 수도 있고요. 예. 동양에서 신면 안쪽은 그저 같은 연배로 본다. 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곤 하는데 사회적 문화적으로 실제 나이 차이는 있더라도 이게 같은 울타리 속에 들 수 있는 경우다 했을 때는 역시 그때는 또 여성이 먼저 주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상대방이 두 명이 있는데요. 네. 한 명은 저랑 정말 친한 친구고요. 네. 한 분은 그냥 사무적으로 얼굴만 익힌 정도예요. 친구를 먼저 소개하면 편하긴 한데 이 사무적으로 아는 분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섭섭해. 예. 그렇다고 얼굴만 익힌 분을 먼저 소개하자니 친구랑의 그 분위기가 정말 딱딱해질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받든다, 예. 공경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거리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뭔가 거리가 더 있는 사람을 먼저 받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언어 예절의 근본이죠. 네. 네. 그래서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 쪽에서 볼 때는 소개하는 나나 소개를 시켜야 할 친구가 다 같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친한 친구를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친한 그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소개할 때 예. 지금 소개 순서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정리가 예. 싹 됐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소개할 때 보면 이렇게 인상을 살피면서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예. 예.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메시지를 선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한번 소개받았는데 그 소개 말이 오래도록 그 인상적으로 남더라.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저 뭐 이름 정도만 소개하고 이런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이나 장래성이나 잠재성이나 이런 것 중에 어떤 한 사항을 뽑아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이입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흔히 우리는 그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소개한다고 해서 그 소개시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신체적인 결함 이런 거를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예. 뭐 강렬한 인상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받는 쪽에서는 소개를 당하는 쪽에서는 큰 상처를 안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 망가뜨리는 것이 유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진정한 유머는 모든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만드는 유머예요. 그게 유머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거 하면 또 제3자를 붙여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총무과의 아무개입니다. 아시죠? 그 친구가 저 입사 동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백치로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소개받는 사람은 정작 백치로 아줌마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비교당하면서 소개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받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3자를 연관시켜주는 총무과 아무개하고 입사 동기인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은 소개받는 사람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이제 좋은 효과이고 예. 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 연결을 지어서 소개했을 경우에 소개를 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좀 소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타인 소개 윗사람에게 혹은 아랫사람에게 소개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여러분? 네. 라디오 합법 여행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겪은 말 때문에 울고 웃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 그리고 합법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 교수님과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그래요. 여러분,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